갑작스러운 이 계엄령 선포 그리고 해제까지 환율이 1,446원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엄령 선포 그리고 해제가 4시 반에 됐으니까 7시 반에 이제 주식시장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하고 열린 9시의 표정을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급등했던 종목들을 쭉 나열해서 보니까 다 정치 테마주. 네. 여기에 오히려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재명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다양한 테마주들 들썩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런 상한가 움직임에 홀리기도 하고 이등주를 찾아가는 모습도 분명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튿날이잖아요. 이 테마주들 안에서도 다 급락했고요. 몇몇 종목들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 이거 보고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께서 나도 들어가 볼까? 이러면 절대 안 되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변동성이 큰 종목들만 시장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완전히 붕괴된 우리의 자산. 지금 정치 테마주들로 단기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지금 부여잡고 있다. 탄핵 정국 돌입하면 진짜 우리 시장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일부에서는 외환위기급의 불확실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이틀간의 변동성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깐의 이 추세를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증시가 8개월 연속 하락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코스피가 1997년에서 98년 IMF 위기라고 했으니까 지금 코스피죠? 코스닥이 아니죠? 네. 338포인트 급락하면서 98년 말 즈음에는 이제 50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요 12월 이제 첫날부터 해서 지금 갭 락으로 떨어진 부분이 그 계엄령 선포 소화하고 나타난 부분입니다. 광근님, 왜 우리나라 이 지수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한때 국내 주식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네. 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악재가 많을까? 이제는 떠나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때가 2016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되게 많이 쐈던 시절이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주가 떨어지고 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주식이 떨어질 이유가 많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나 지금 몸이 으슬으슬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에서 찬바람 쐬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컨디션 좋은데? 라고 했을 때는 뭐 찬물에 들어가도 감기 안 걸리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기초 체력이 안 좋은 상태이다. 여기 보시면은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출 경착륙에 내수 부여가 없다면 장기 불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지금 집권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은 반도체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중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네, 높은 수준인데 사실 우리나라 GDP의 그 양대 축이 수출과 내수인데 그 내수마저도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살아날 구멍이 없다. 장기 불황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진짜 기사들 보면은 우리 시장 진짜 다 먹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계속 커뮤니티에 올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내리네. 언제까지 내리기만 할 거냐. 미장은 오르는데. 오늘부터 국장 분할 매도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이틀 전에 계엄령 선포 전날 외국인들이 한 5천억 원 우리 시장을 샀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시장에 계절이 오나? 이제 꽃피나? 생각했는데 계엄령 선포를 딱 보고 진짜 이 정도면 우주가 엇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장, 바닥인 것 같아서 들어가면 바닥이 맞다. 올라간다는 거죠. 국장, 바닥인 것 같아서 들어가면 지하실로 설거지하러 막 돌았던 이야기가 김정은 사망설이 돌았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북한 관련돼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들이 하는 걸 받아들일 뿐이지. 야, 저거는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아무리 좋은 우량한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겠다. 3년 전에 우리 새 회사 콘땡님께서 미국으로 갈아타신 겁니다. 국장에 투자된 1억을 모두 빼서 미국장으로 옮기고 월급 날마다 월급의 대부분을 미국 주식에 탕진했어. 2021년 말에 상승기에도 계속 매수, 22년 폭락기에도 매수, 23년 지금까지 계속 매수. 결과 보겠습니다. 총 평가에 4억 8,500만 원, 원금은 3억 3,500에서 수익이 1억 5천으로 늘어갔다. 수익률 원금 대비 45%, 받은 배당을 재투자하셨대요. 대형주와 ETF 위주의 투자를 했고 첫 번째 나스닥 100 ETF
ETF 25%, 그리고 두 번째 S&P 500 ETF 25%, 3번은 역시 25%인데 빅테크로 조금 더 집중이 된 엔비디아, 마소, 구글, 애플, 테슬라. 그리고 네 번째 25%는 테마주를 조금 넣으셨네요. 마지막에는 25%. 네. 소형주도 넣으셨고 반도체, 장기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요건 조금 세네요. 이분도 S&P 500도 담으셨다고 하니까 저희 한번 미국 차트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10년 차트입니다. 6086포인트 선, 어제 이 12월 4일에 마감을 했고요. 지금 고점 부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 흔들림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그냥 우상향이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래도 그걸 딛고 일어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미국 주식이 지금까지 올랐네? 그러면 나도 묻고 따지지 말고 들어가 볼까? 일단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내가 이거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어야지. 그쵸. 저기 보시면은 맞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락기가 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대비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희망회로만 돌리는 것도 경계는 하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현재 상황 자체가 명확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인데 사상 최대의 실적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의 한 70%가 내수가 차지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기업들도 돈을 잘 벌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부채. 정부마다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 부채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미국만 부채가 30%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다른 국가들보다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푸는 양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어떤 국가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채를 줄이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나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영업자들 힘들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사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쯤 되니 문득 드는 생각이 꼭 그렇잖아요. 제가 S&P 500, 맞아요. 나스닥 들어가면 꼭 고점이에요. 근데도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지금이 절대적으로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하기는 분명히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그 팩트 자체는 봐야 한다.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나은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또 미국인들의 씀씀이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돈을 잘 벌 확률이 높다. 우리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확률적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돈을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좀 불안해. 그러면은 어떠한 비중을 두고선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리스크가 같아요. 좀 적게. 네, 상대적으로 뭔가 안정감 있는 접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S&P 500이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그 상황 자체는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호황기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호황기로 접어들었을 때 또 특정 섹터가 많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섹터가 많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S&P 500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은 그 섹터,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섹터는 조금 피하고 좀 상대적으로 S&P 500 내에서도 덜 오른 섹터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상대적인 비중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투자를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감을 갖자는 거예요. 덜 오른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를 비교를 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S&P 500이면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정보기술, 통신미디어 서비스, 금융 이렇게 세 개의 섹터가 있는데 보통 호황기가 왔다라고 했을 때 과거 데이터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던 세 개의 섹터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보기술, 통신미디어 그리고 금융 섹터 중에서 네. 최근 1년 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10년 장기 평균 대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랬을 때 보시면 맨 오른쪽에 미국 은행, 미국 보험회사 이런 종목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자주 접하지는 못하지만 금융 섹터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46%. 그러니까 네. S&P 500의 상승률을 상회하네요. 네, 그렇죠. 오. S&P 500은 32.9% 올랐는데 46.26% 올랐다는 것은 오. S&P 500의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아, 왜냐면- 얘네가 견인했다. 그렇죠. 그 다음은 통신미디어 서비스, 넷플릭스, 아. 예, 구글.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미국 하면은 기술주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주가 흐름은 예. 뉴스에서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얘네 주가가 많이 올랐네? 라고 인식은 하지만 실제로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많이 오르긴 했죠. 27%면은 사실 국장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다. 너무 놀라운 수치죠.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10년 평균이 20%인데 지금 27% 올랐고 S&P 500의 최근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금 호황기라서 이 세 개의 섹터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기가 좋은 환경인데 그 중에서도 통신 미디어와 금융 섹터 위주로 오른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정보기술 섹터는 장기 평균 대비 오른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내가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어. 네. 그런데 앞으로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애들은 조금 사는 비중을 줄이고 싶어. 그게 안전할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장기 평균 대비 지금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금융 섹터와 통신 미디어 서비스 섹터에 대한 비중을 높이지는 말아야겠구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정보기술 섹터를 산다면은 조정이 오더라도 든든한 기업들이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좀 단순 질문 같지만 ETF로 출발하셔서 이제 종목까지 이렇게 더 바운더리를 넓히셨다고 하셨잖아요. 개별 종목도 지금 기회가 있다면 아까 정보기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쪽을 보세요? 처음에 내가 어떠한 섹터를 들어갈까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좁혀갈 때요? 네. 왜냐면은 그 개별 주식들도 결국에는 전체 섹터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어렵게는 상관관계, 얼마나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밀접하냐? 네. 보통 이제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은 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동일시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지금 개별 종목부터 하면 너무 이제 범위가 넓잖아요. 맞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골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떠한 섹터가 제일 내가 지금 투자를 하기 좋은 여건일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ETF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가 어디인지 함께 보실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드린 거죠. 미장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시장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지표는 아까 소비 이야기 하셨는데 국장 지표랑 미국 지표 하나씩 보는 것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소비 지표와 고용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인데요. 어떠한 지표를 보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투자자들은 과도하게 예측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예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잊고 계실 만한 그 상황이 9월 달에 미국에서도 이슈가 있었어요.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벌써 까먹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위기 온다고. 그 이후로 뭐 사실 경기 침체와 경기 호황이 그렇게 뭐 삽시간에 이제 바뀌지가 않거든요. 분위기가. 이거는 무엇 하나가 뭔가 과도하게 예측을 해서 잘못한 판단한 부분이 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지표를 보고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거기에 예측을 하고 거기 준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엔 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는 공포에 살았는데 지금 그럼 국장 타이밍 아닌가요? 아니면 또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공포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장의 공포인지
그리고 그게 그 공포가 정말 공포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장을 바라볼 때 조금이라도 내수가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변화의 양상을 확인한 뒤에 아니면은 알겠다. 수출 경기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가 다시 수출이 많이 잘 이루어지고 미국에서 이제 뭐 국내산 반도체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스탠스가 확인이 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 고민을 해도 늦지가 않다.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찍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Q&A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섹터 질문이 많더라고요. 2차 전지 어떻게 되나요? 테슬라는 지금 올해 제가 써놨어요. 올해 44% 올랐어요. 네. 미 대선 이후에 네. 사실 다 갔잖아요. 2차 전지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희 월부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고민 다 남기실 수 있어서 저희가 픽해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쓴 줄 알았어요. S&P 500 좋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 강의에서 S&P 500 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ETF로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4개월 정도 지나니까 S&P 500으로만 좀 모을 걸 그랬나? 미국채 좀 아쉬운데? 너무 분산 투자했나? 이런 고민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여전히 미국 국채, 장기 국채, S&P 500 등으로 분산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담는 게 나을지. 보통은 내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목표로서 채권과 주식을 같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채권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오르는 채권의 가격으로 보완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대전제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데이터를 갖고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한 2008년도 이후로 저는 채권 시장에 조금 변화가 있다.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미국에서 채권을 많이 공급을 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 상황을 극복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 미국에서 어떠한 이제 조짐이 안 좋아질 때마다 이제 채권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이후로 그 전과 후에 뭔가 채권 가격에 대해서 움직임의 변화가 조금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잘 안 오르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작용을 한 것은 아닐까. 우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채권을 보유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더 속 시원하게, 속 편하게 현금을 보유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면은 좀 안전하게 일부의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목적으로서 채권을 보유를 하려고 하시니까 오히려 그냥 현금을 보유를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저는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40대 후반 ETF 투자 방법 궁금합니다. 투자 기간 한 10년에서 15년. 한 달에 한 100만 원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셨대요. 제 나이에 S&P 500 ETF를 하는 게 맞을까요? 연금저축펀드 통장을 개설해서 매수하는 게 유리한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세 번째 월 100만 원으로 10년, 15년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가져갈까요? 고1 아이가 있는데 ETF 투자 방법 뭐가 좋을까요? 월 50만 원씩 이 아이를 위해서 한다면. 근데 이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제 수강생분들 중에 70대 어르신도 계셨어요. 처음에 이 수업을 들으실 때 목적 자체는 손주들에게 좋은 주식 투자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라고 하는 취지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수강을 다 하시고 종강하고 난 다음에 종강날 저한테 악수를 청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네 덕분에 더 오랫동안 살고 싶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이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랫동안 이어가려고 노력을 할까? 이게 관건인 거지 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그러네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또 후회하실 가능성도 맞아요.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 100만 원으로 10년, 15년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투자 성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S&P 500을 모으시는 과정에서도 조금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왜냐면 이 등락 자체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경우에는 이 등락이 사실 국내장하고 비교하면은 사실 아주 귀여운 수준이 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내 체력을 먼저 확인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S&P 500보다는 월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라고 있거든요. 네. 얘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 방향성은 비슷해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비슷하고 오히려 배당금은 얘가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조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주가 성과는 뛰어날 가능성이 높은 S&P 500을 매수해볼까 이런 계획으로 넘어가 보시는 것이 좋다. 나도 한번 내 스스로가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나아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배당이 네. 언제? 매달 줍니다. 우리나라 매달이에요? 주식시장에. 이런 걸로 이제 조금씩 다가가 보면서 나를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금님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많으시거든요. 이번에 또 새로운 강의를 또 오픈하셨단 말이에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